안녕하세요. 손해사정사 이재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쇄골, 어깨뼈라 그래, 어깨 빗장뼈라 그래죠. 빗장뼈 이렇게 가로질러서 있는 이 어깨뼈, 빗장뼈, 이 쇄골골절과 보험보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쇄골의 기능은 우리 어깨의 폭을 유지하고 우리 관절 운동의 지렛대 역할을 하죠. 어깨. 그리고 쇄골 밑으로는 쇄골화 동맥과 상완 신경총이 지나갑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 부분이 손상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쇄골뼈가 그 기능이 상당히 중요하죠. 우리 쇄골이 손상되는 기전을 살펴보면은 크게 교통사고 등 이런 큰 외력에 의해서 부서질 수도 있고 부러질 수도 있고, 태어날 때 정상아보다 큰 아이들 태어나다가 부러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런 것을 특히 분만골절이라고 합니다. 태어날 때 자주 발생한다고 해서. 그럼 쇄골이 골절이 발생하는 우리 부위를 살펴보면 통상적으로 쇄골 가운데, 쇄골의 S자 구조로 되어 있는데 가운데가 많이 부러지고, 그 다음에 많이 부러지는 곳이 쇄골의 예측부, 예측단, 견봉단이죠. 어깨뼈 이쪽에 튀어나온 부위. 그 다음에 내측 부위는 거의 안 부러집니다. 가운데가 80%고 이 예측 부위가 한 15% 정도. 그 다음에 내측부는 한 5% 정도 많이 부러진다고 합니다. 그럼 부러졌을 경우에 당연히 증상은 뭐 연발음이라든지 통증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은 기본적이고, 그 치료는 어떻게 하는가? 우리 대부분의 치료는 그냥 수술을 하기보다는 비수술적 치료 방법이죠. 보존적 치료라고 하는데, 팔자형 붕대나 팔자형 석고 고정을 통해서 그냥 저절로 붓게 놔둡니다. 그런데 이제 보상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후유장애인데, 후유장애가 문제되는 경우는 우리 쇄골화 동맥이라든지 상완신경총이 손상을 입었거나, 아니면 이 뼈가 심하게 부서져 갖고 각형성, 분류합 등이 발생하였거나, 이런 경우, 아니 견봉단, 이 가해 쪽이 부서짐으로써 어깨에 운동장애가 발생하였거나, 이런 경우에는 우리 실무상 후유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후유장애 평가법은 크게 우리 배상책임 사용에서는 우리 맥브라이드식 평가법을 사용하고, 우리 일반 상해보험에서는 운동장애를 평가하는데, 운동장애 평가 시에는 능동장애를 기준으로 평가하지만 보조적인 평가 방법으로 수동장애, 근전도나 신경전도 검사를 하는데, 우리 중요한 것은 이 쇄골골절의 경우에 운동장애, 일반 상해보험에서 정상 운동 가능 영역의 4분의 1 이상이 제한될 경우에 한해서만 우리 후유장애를 본다는 것입니다. 거의 발생 안 하죠, 후유장애가 일반 상해보험에서는. 하지만 이 자동차 사고, 교통사고에서는 노동능력 상실률, 퍼센트지로 평가하는데, 이것은 그 분류합이나 각형성 이런 정도에 따라서 뭐 몇 퍼센트, 뭐 2, 3%가 노동능력 상실률로 평가될 수도 있고, 많게는 최대 20%를 넘길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평가가. 이런 것은 그 정도에 따라 다른 것이기 때문에 몇 퍼센트라는 정답은 없는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쇄골골절과 보험보상에 대해서 알아봤고, 보험사고에 관해서 우리 신체 각 부위별 뼈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 좋은 강의 이어갈 것이고, 이 자세한 해설은 이 아래 해설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많이 부탁드립니다. 이재영 손해사정TV 고맙습니다. 손해사정사 이재영이었습니다.